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에 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개인주택을 지을 때 목조로 지을 것이냐, 콘크리트로 지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아마 단박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되면 왜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는지 역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직도 갑론을박이 많은 이유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단독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하시는데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구조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콘크리트로 집을 많이 지었고요. 콘크리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로구 벽돌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이 크게 숭숭 뚫린 벽돌로 집을 지었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나서 무역 강국이 되면서 외국의 자재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자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목재를 통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경우가 목조로 집을 짓게 되죠. 그리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형식은 중목 형태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목조주택으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는 집은 콘크리트라는 인식이 많이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로 사는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목조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다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갑론을박이 많고 다양한 논문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반박의 소지는 있겠지만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유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SUV가 좋을 수도 있고 세단이 좋을 수도 있죠. 이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독립된 트렁크를 원한다. 당연히 세단을 원할 것이고요. 실내 넓은 공간, 차박이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SUV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강점이 있다 정도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항목들로 제가 비교를 한번 쫙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는 당연히 콘크리트가 더 셉니다. 콘크리트 단열 소재만으로는 더 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는 우리가 압축 강도, 즉 누르는 힘에 대한 강성이 더 큰 거고요. 인장 강도라고 해서 이것이 구부러지거나 당기는 힘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철근을 보강해 줌으로 인해서 휘어지거나 어떠한 당겨지는 힘에 대한, 즉 인장 강도에 대한 힘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당연히 목조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히 서칭하다 본 건데 콘크리트보다 강한 목조 빌딩 7.3 지진에서도 화재에서도 견딘다 라고 해서 목조주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고층 목조 빌딩에 들어가는 목재들 해가지고 연결 방법이나 이런 공법들이 나와 있고, 향후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것들이 목조로 많이 바뀐다는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약간 혼돈이 오실 거예요. 콘크리트가 더 강하다고 했는데 목조주택으로도 아파트를 짓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2층, 3층 기껏해야 지하 정도 파는 정도인데, 이 정도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목조든 콘크리트든 다 오버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남아 돌아요. 크게 강도 때문에 무조건 콘크리트로 가야겠다, 목조로 가야겠다, 이런 것은 배제하셔도 됩니다. 다만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구조체의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건물의 지붕, 즉 옥상에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미국의 일반적인 주택들은 대부분 목조주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호화 저택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게 되는 2, 3층짜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목조주택도 충분한 강도와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강도 부분만에 있어서는 둘 다 강강에 점수를 주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게 변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목조는요, 건축이 되고 나면 이것이 수축 이완이 되면서 자리를 잡는 과정 중에 약간 뒤틀어지거나 정착 과정에서 구조에 약간의 변형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고요. 뭐 실리콘이 터진다거나 갈라진다거나, 그래서 뭐 향후 1, 2년 내에 뭐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정도의 뒤틀림은 목조주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는 구조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냐? 그것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콘크리트는 양생 과정에서 뭐 부풀어 오른다거나, 더더군다나 개인주택을 지을 때는 공사비용 절감이 상당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공기를 정확하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마르기도 전에 쭉쭉 올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평활도나 배부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피복 두께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피복 두께라는 것은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가장 근접한 철근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피복 두께가 얇아지다 보면 금방 깨지게 되고, 깨지게 되면 콘크리트 철근이 노출이 되게 되고, 또 철근은 아무래도 쉽게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체가 약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킨다면 변형이나 뒤틀림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 부분 건축을 짓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얻어 가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열입니다. 단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목조주택에 강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콘크리트는 차가운 돌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판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듯이 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철근, 이런 것들은 다 전열체에 가까운, 즉 열을 쉽게 전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열교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외부에 노출된 콘크리트부터 단열이 깨진 부분을 통해서 안으로 냉기가 쉽게 전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꼭 생겼던 부분에 곰팡이나 결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 부분은 단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열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열교 현상이 콘크리트 구조에만 나타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열교 현상이라는 건 전선을 통해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목조주택 같은 경우도 전선도 일종의 철로 된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아파트나 이런 데도 보면은 어떠한 공용 스피커라든가 화재형 경보장치 외부에 보면은 약간 물때 같은 게 생긴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외부의 냉기가 전선을 통해 들어와서 그 전선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 차가운 곳에 결로가 생겨서 결로가 모여들어서 천장이나 벽에 노출된 이런 현상이 약간 그 물때 자국이 생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결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도 아예 생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열교 현상이나 그런 전선의 열교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더 심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단열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목조보다는 아무래도 소홀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약에 건축물을 지으시게 되면 단열을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콘크리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방수에 강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수가 깨지게 되면요, 콘크리트든 목조든 건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는 콘크리트는 물이 흘러도 그것을 투과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콘크리트 자체도 물이 닿거나 이러면 산화될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물이 장기간에 있어서 스며들어서 콘크리트 외부에서는 멀쩡한데 안에 철근이 부식돼서 철근이 약해진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장 강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겉에서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쉽게 파손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목조는 누구나 알다시피 물이 닿으면 취약하고요. 그래서 방수라는 것은 방수 시공이 정확하게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방수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목조든 콘크리트든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방수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든 목조 구조물이든 방수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시공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공하거나 설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 나중에 물이 모이게 되고 물길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 시스템이 많이 파손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방수에 문제가 없게끔 설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세월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잘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놔도 물이 모이고 물길이 생기는 곳에는 반드시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 좀 더 심플하고 하자가 나지 않는 설계나 시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습기 얘기예요. 습기도 대부분은 이제 콘크리트가 더 강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앞에 방수 얘기와 동일선상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물기에 당연히 표면적으로 강한 건 콘크리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콘크리트로 반드시 시공을 권하는 부분들은 슬라브 옥상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래서 방수 처리해서 뭐 옥상을 활용한다던가 옥상에 테라스를 만들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반드시 콘크리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방수나 습기에 강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습기라는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동일한 습도와 온도, 다양한 조건들이 만나게 되면 생겨야 될 게 안 생기고, 이 소재를 썼더니 안 생길 게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만 따지자고 한다면, 목조라는 것은 함수율의 개념이 있어요. 약간 습기를 머금었다가 품거나, 이걸로 과장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천연 가습기, 뭐 천연 제습기,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도 과장돼서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남는 습기를 머금었다 품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자면 목조가 더 쾌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구조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콘크리트가 더 강할 것이고요. 여기서 습기나 결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요, 상온과의 괴리감을 줄여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구조체를 썼다 하더라도요, 외부가 시베리아처럼 추운데 안은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따뜻하다면 그 어디선가는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옥이라는 것이 춥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건요, 외부의 어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밖이 추우면 당연히 좀 춥게 지내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구조물이라는 것도요, 자연현상과 조화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밖이 엄청나게 춥다면 안의 내부도 결로가 형성되지 않는 조건 내에서 어떤 조건을 맞춰주시는 것.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봤을 때 결로나 이런 것들에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좋은 자재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 10분 정도 환기를 시켜서 외부의 조건과 조화를 맞추는 것이 구조물 관리하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패시브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광고도 하는데, 물론 좋은 집이고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열교환 순환장치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외부의 공기가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중화시켜서 교차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 그 배관이나 어떠한 이런 것에 서서히 그래프가 올라간 동일한 조건을 어느 순간에서 깨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작게나마 결로가 생기고 습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연적으로 100% 막아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땐 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좀 더 순응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 암만 비싸고 좋은 결로나 단열을 시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로에 강한 구조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이라고 표현했지만 목조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해서 표면적인 파손이 적다 뿐이지 차가운 성질 때문에 습기에는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로 현상엔 좋은 현상이 있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로는 공간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간적인 것은 아무래도 목조가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콘크리트는 벽체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옛날에 뭐 TV 같은 데 보면 이 벽 두께가 엄청 두꺼우니까 단열 잘 돼 있겠다라고 표현하시는 얘기들도 가끔 나오는데, 벽이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단열재로 다 채워졌다면 당연히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거겠지만, 일부 콘크리트 두께의 부분은 단열 성능이 전혀 없는 콘크리트 돌덩이이기 때문에 단열재를 보강하게 되면 그만큼 두께는 더 두꺼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께가 아무래도 공간을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준점을 벽체 중심선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조금 바뀔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벽체 중심선을 구조체로 잡아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는 또 벽의 평활도, 지금 벽도 보면은 평평하게 나오는 평활도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아파트 보면은 콘크리트 구조물 평활도 되게 잘 잡혀 있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그런 대단지 규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푸집을 되게 좋은 거, 시스템화된, 소위 말하는 갱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철제 구조물로 해가지고 쫙쫙쫙 해서 평활도가 좋은 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개인주택을 지을 때는 재사용이 몇 번 됐는지도 모른
표면의 거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또 시공자의 능력에 따라서 거푸집 목수분들이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진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5cm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활도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마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가공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으로 인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조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조는 은하터도 세우고 속거보도 박으면 그게 사실 그 벽체가 되는 거거든요. 평평한 위아래 수직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물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을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조가 좀 더 유리합니다. 공간에 대한 연장선으로 디자인 부분도 건물의 외부 구조물을 만들 때 물론 한계는 있어요. 뭐 박공 지붕을 꼭 해야 된다거나 위에 슬라브 지붕을 하려면 콘크리트가 좋다거나 이런 구조체적인 한계도 있지만 다양한 모양을 내기엔 아무래도 나무 잘라서 못 받는 게 쉬울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거푸집을 외부 틀을 형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철근 배근을 하고 또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기에는 그거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목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요즘에 아무래도 목조 주택이 좀 더 저렴합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견적을 받아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고 목조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목조 수준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싸게 지어주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열이나 이런 보강들, 평활도나 내부 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저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공정 면에서도 그렇고요. 자재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콘크리트가 상당히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고 물어본다면 저가 돈이 많다면 당연히 콘크리트로 짓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 콘크리트로 목조만큼 성능이 나오는 제대로 지으시려고 하신다면 비용은 사실 20-30%가 아니라 한 1.5배 정도는 더 들이셔야 단열이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는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콘크리트 마감을 잘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강목을 대서 또 어차피 목조 내부 구조물을 형성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공간적인 면에 있어서나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고 또 그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조 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목조든 콘크리트든 어떤 형태의 집이든 사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집을 짓고 사는 건데 기준을 하나 잡아드리자면 가격적인 우선순위가 있다. 어떤 미적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신다. 그러면은 목조주택이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넓은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슬라브 지붕, 즉 옥상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또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셔서 방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신다.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평수대로 기준을 좀 잡아보자면 제가 봤을 땐 70평, 80평 미만의 집이라는 것은 내부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평 아니면 작게 잡으면 7, 80평 미만은 목조로 가셔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7, 80평이 넘어가시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넓은 주방 거실이나 홀이나 가족실이나 층고가 높은 집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다양한 내용들로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집을 지으실 때 참고하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